면접 떨어지고 취업을 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는 반복된 일생,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취업 준비생분들, 이런 두려움이 매일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테고요. 지금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취업이 된 후에 이런 두려움들은 인생에 또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싶진 않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잠깐의 진정으로 회피하는 게 아닌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앞으로 비슷한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까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나 영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은 가짜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즌 준비 중인 여러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두렵지 않아지는 건 아니죠.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면접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서류 탈락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자기인식의 도구입니다. 면접이 두렵다는 건 이 기회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신호이고, 불합격이 무섭다는 건 내 자존감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감정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두려운 마음의 진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미래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느낄 감정이 두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무섭다는 사실, 떨어졌을 때 느낄 수치심, 좌절감, 무력감이 무서운 거예요. 내년에도 취업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때 느낄 외로움, 자괴감, 실패자라는 감정 등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 과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과거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기들의 합격 소식 등등, 이런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미래에 투영되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엥?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더 집중해 주세요. 이미 과거에 그 감정을 경험했고 당시에 제대로 처리하는 법을 못 배웠고 그래서 다시는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느끼고 싶지 않을수록 집착도 세집니다. 집착이 세질수록 또 될 일도 안 되고 삶은 더 고통스럽죠.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부정적 감정들은 성인이 되어 처음 느낀 게 아닙니다. 이 수치심, 좌절감, 무력감 등등 이 감정들은 훨씬 오래전 어린 시절에 이미 경험했던 감정입니다. 보통 0세에서 7세 정도 무렵에 이미 각인된 기억 정보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 혼났을 때의 수치심, 혼자 스스로 못했을 때의 좌절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됐을 때의 무력감 등등 이런 감정들이 무의식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다가 취준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다시 말해 취업 준비라는 상황은 방아쇠일 뿐 진짜 총알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장전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마주쳐도 예를 들어 같은 불합격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아쉽네,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감정과 상황을 처리했는지에 달려있죠.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감정 기억들은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의 고통에서 비롯된 감정이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취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갈수록 중요해지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1단계,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두려워해도 괜찮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취업 준비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매일 거절당하고 기다리고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의 불합격, 면접 실수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래,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알아주고 어떻게 말해줄 것인지 떠올려 보세요. 2단계, 원하는 미래 그려보기. 두려움은 결국 머릿속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까운 미래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내보세요. 너무 먼 미래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가까운 미래는 부담스럽습니다. 한 1년에서 3년 정도 후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시점을 선택하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어떤 감정 상태인가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향을 인식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걸 이용한 현실 창조의 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링크에 우리 뇌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평생 취업 못하면 어쩌지? 32살 되기 전에 합격 못하면 끝이야. 미래를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먼 미래로 마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력감만 커지죠. 지금 당장 내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소서 한 문장을 더 다듬을 수 있나요? 오늘 면접 준비로 뭘 할 수 있나요? 지금 나를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뭔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4단계, 불확실성 인정하기. 솔직히 말할게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면접 합격할지, 다음 달에 좋은 기회가 올지, 1년 후에 어디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쵸?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불안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적이 많지 않았나요? 혹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오히려 전환점이 된 적은요? 걱정했던 일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경험은요? 이런 기억들을 최대한 찾아 종이에 적어주세요. 특히 나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잘 된 일들.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엄청 좌절감이랑 열등감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대학에 붙었다면 현재를 가능하게 하는 더 내게 좋은 인생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또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는데 제 친구들은 다 했는데 저만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 하향 지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서 하는 수 없이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고 연봉도 적고 제가 전공한 일과는 성격도 좀 달랐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어요. 신입인데 제 이름으로 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작업이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죠. 이렇게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괜찮았던 과거를 기억해 주세요. 5단계. 두려움을 분리해서 아이처럼 대하기.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나를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한 부분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면접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보이네. 그리고 그 두려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가 무서운 거 이해해.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지켜줄게.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두려워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 다 해봤어. 혹은 아, 이 방법도 괜찮긴 한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아. 당장은 좀 나아지는데 또 똑같은 두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사실 응급처치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끄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진화가 되지만 불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어린 시절의 감정을 직접 대면하고 해소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무의식에 쌓인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정인 무의식 정화,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억압했던 감정과 욕구를 의식화하는 과정인 그림자 작업, 과거에 상처받은 어린 나를 만나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업,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인 내면화의 치유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깊은 작업들을 통해 두려움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혼자서 이 작업을 시작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겠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취주는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두려움, 불안, 좌절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 라고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당장의 두려움은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취준생을 괴롭히는 또 다른 감정, 걱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안 되면 어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끊임없는 걱정의 고리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두려움아 안녕, 너 왔구나. 이 두려움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야. 두려워해도 괜찮아. 실패감, 좌절감, 수치심이 두렵다면 이것 또한 감정일 뿐이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 이런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아. 느껴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